저는 미국에서 온 존 밀러라고 합니다.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15년 전이었죠.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15년 전 미국 기업의 한국 지점 주재원으로 있으면서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아예 원어민 강사로 직업을 바꿔 한국 이름 김존으로 한국에서 살기로 한 40대로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울은 끝없이 이어진 고층 건물, 밤에도 꺼지지 않는 네온사인,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하지만 불과 70년 전 이 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오늘은 그 놀라운 이야기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때 제가 본 한국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어떤 문화적 힘이 숨어 있을까? 저는 오늘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발전상과 그 뿌리인 유교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한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유교 문화가 있었습니다. 일부 한국의 발전상 한강의 기적,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로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조차 한국은 스스로 일어나기 힘든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산업화, 수출, 교육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과정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60여 년 만에 한국은 반도체와 조선, 스마트폰, K컬처를 이끄는 선진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사례 1 포항제철 현 포스코. 1960년대 후반 한국 정부는 철강 산업을 세우기로 합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철강 산업은 불가능하다. 자본도 기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항제철 건설을 밀어붙였고 1973년 드디어 첫 샘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포항의 하늘에는 폭죽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샘물이 한국의 자동차, 조선, 전자산업을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는 세계 5위권 철강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례 2 현대조선소. 1970년대 초 울산은 바람만 부는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정주영이라는 이름의 기업가는 이곳에 세계 최대 조선소를 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영국 은행가들에게 사업 자금을 요청했을 때 정주영은 종이에 큰 배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경험이 없지만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의 진심은 결국 통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뒤 울산의 모래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가 세워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1위 국가로 올라섰고 오늘날까지도 그 지위를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 군함을 수리하고 건조할 것입니다. 그 결과 울산의 황무지는 세계 최대 조선소가 되었고 세계 조선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례 3 반도체와 전자산업. 1980년대 한국은 또 한 번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LG, 반도체와 전자산업의 현대가 자동차에 뛰어든 것입니다. 당시 일본과 미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발주자인 한국이 어떻게 반도체를 하겠다는 건가? 하지만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의 64M D램 개발에 성공했고 오늘날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 안에도 한국 반도체가 들어있습니다. 사례 4 K컬처와 BTS. 경제 성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문화의 힘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튜브에서 최초로 10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2020년 방탄소년단 BTS는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고 UN에서 연설까지 했습니다. 러브 마이셀프, 스피크 이어셀프?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전 세계 젊은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세계 94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산업 강국을 넘어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극복한 한국 청년들은 이제 음악과 드라마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이제 문화의 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강에서 조선, 전자에서 문화까지 한국의 도전은 언제나 불가능하다는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한국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의 뒤에는 단순한 근면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밑바탕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유교 문화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제2부 유교 문화의 힘, 한국인의 뿌리.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바로 유교 문화라는 보이지 않는 힘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경제와 문화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기적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유교 문화와 교육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례 1요, 교육, 공동체 정신. 이 세 가지는 수천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온 보이지 않는 뼈대였습니다. 한국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효, 곧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옛 조선시대에는 부모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효자 이야기가 국가 기록에 남았고 지금도 효행상이라는 이름으로 상을 주곤 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노인의 70%가 자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면 전국의 고속도로가 꽉 막히는 풍경은 부모님을 찾아가는 자식들의 발걸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은 핵가족화로 달라졌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교적 가치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법에는 효도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지요. 이제 한국을 만든 이 유교 문화의 힘을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례 2, 교육열.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 시험이 최고의 출세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서당이 생겨 글을 배우고 학문을 닦았습니다.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아파트 값은 학교에 달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육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지만 부모들은 끝까지 자녀의 학원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너져도 아이 공부만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한국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교육열은 단점도 있지만 분명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학문은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사례 3, 공동체 의식. 세 번째는 공동체 정신입니다. 한국인은 언제나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해 왔습니다. 이는 유교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IMF 금 모으기 운동.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 정부는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시민이 자신의 결혼 반지와 폐물, 금부치를 기부했습니다. 2달 만에 모인 금은 무려 227톤. 세계는 이 놀라운 국민적 단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사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인의 질서와 협력 정신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나보다 우리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3부 전통과 현대의 조화. 한국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직 경제적 성장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힘은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품어낸 독특한 조화에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미래를 만들어간 나라였습니다. 사례 1, 세종대왕과 한글 그리고 AI. 15세기 세종대왕은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나란말싸미 둔기계 달아로 시작하는 훈민정음 서문에는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쓰게 하려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 번역기의 핵심 언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구글 번역, 챗봇, 음성인식 프로그램까지 세종대왕이 꿈꿨던 모든 백성이 소통하는 세상은 21세기 AI 기술 속에서 다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사례 2, K스마트시티.
서울을 걷다 보면 특별한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전통기아 지붕이 올려진 한옥마을이 있고 바로 옆에는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스마트 도로가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 송도와 세종시는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모델로 불립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움직이며 쓰레기 수거부터 교통 시스템까지 최첨단 기술로 관리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복궁과 창덕궁 같은 조선의 궁궐이 여전히 보존되고 사람들은 주말이면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닙니다. 이처럼 한국은 과거와 현재가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사례 3국악과 K-팝의 만남. 전통음악 역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있습니다. 대금과 가야금 같은 국악기는 BTS와 블랙핑크의 무대에서 전자음악과 어우러집니다.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은 옛것과 새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손을 잡고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 4생활 속 전통과 현대. 한국인의 일상 속에서도 전통과 현대는 늘 함께합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족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립니다. 결혼식에서는 전통 홀레복을 입고 예식을 치른 후 곧바로 서양식 웨딩드레스를 입고 파티를 즐깁니다. 이처럼 한국은 옛것을 지우지 않고 새로운 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온 나라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이 인공지능 속에서 살아 숨쉬고 한옥마을 옆에 스마트시티가 세워지며 국악이 K-팝과 만나 전 세계를 울립니다. 한국은 과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통을 품고 그 위에 미래를 세워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조화가 바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전통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미래를 만들어갔습니다. 제3부 방위산업의 부상. 전쟁 직후 무기를 수입에 의존하던 한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제 사례. 2022년 폴란드와 20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 K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 무기 수출 세계 9위 SIPRI 기준 최근 세계 5위권 도약 가능성. 한국 무기의 특징 첨단 기술, 빠른 납기, 가격 경쟁력. 방위산업의 성장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한국이 국제 안보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무리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을 이룬 나라, 수와 공동체 정신으로 뿌리를 지켜낸 민족, 그리고 이제는 문화와 기술로 세계를 이끄는 한국. 저는 한국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전통을 지키며 미래로 나아가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 파워, 경제 기적을 넘어선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방위산업. 포브스는 한국을 세계 5위 신흥 강대국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통과 현대,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동시에 갖춘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AI 영감TV 참 고맙고 감사하며 사랑합니다.